실물 경제가 악화되면 자산 가격은 반드시 하락합니다. 또한 33평형은 약 16억 2천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가량 줄어든 12억 8,600만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엑슬리서치입니다. 탄핵안 자동 폐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무역수지 악화 및 수출 둔화로 경제적 펀더멘털이 취약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실물 경제 및 가계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허울뿐인 미사역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실물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상 초유의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현재의 실물 경제 상황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분당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 분석을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범단지 현대아파트의 개발이익 사업성을 재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시범단지 현대는 평균 1억 원가량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 가까이 분담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은 실물 경제 중 가장 중요한 경제적 펀더멘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엔 가장 먼저 환율이 요동칩니다. 계엄 선포 및 해제 충격으로 인해 원화는 주요 국가 중 가장 크게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또한 탄핵 표결이 무산되며 각국 주요 투자사 등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앞으로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12월 3일 10시 30분 계엄 선포 직후 1시간 이내 원달러 환율은 1439원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러다 계엄 해제 이후 141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8일 1308원에서 두 달 만에 9%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탄핵안 자동 폐기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환율은 1,500원 돌파도 염두에 둬야 하는 위급 상황입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급등락할 경우 실물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수출입 기업은 극단적으로 환율이 급등락하면 외화 매출 채권을 수령하거나 외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기민하게 대응할 수가 없어 환율 1, 20원이 변동해도 수백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수출 기업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럴 경우 수출입 기업의 영업마진은 대폭 줄어들어 신용도가 하락해 대출도 어렵습니다. 신용도가 하락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가 급격히 올라 한계 기업은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면 수익 기업은 단기 외화 부채가 늘어나며 수출입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유동성이 급감해 부도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 지표는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비교한 지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 높은 상관성을 갖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998년 외환 위기에 일평균 1,805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또한 2001년 닷컴 버블 붕괴로 달러 인덱스가 120까지 급등했을 때 환율은 1,104원에서 1,295원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서프라임 금융위기 당시 달러 인덱스가 75에서 85로 폭등할 때 달러 환율은 1,567원까지 급등했습니다. 2022년 10월 달러 인덱스가 110일까지 치솟았을 때 무역 적자 심화로 환율은 1,445원까지 급등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하며 환율도 1,400원대에서 급등락을 하다 계엄 선포로 12월 4일 새벽 외환시장에서 1,439원까지 치솟았으나 계엄 해제로 가까스로 1,41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가뜩이나 달러 강세가 심화되는 와중에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원달러 환율을 비교한 지표입니다. 환율이 급등했던 2008년과 2011년, 그리고 2013년과 2016년, 2020년, 2022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환율 상승 국면에서 시장 금리는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도 오르며 실질 소득이 감소하며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화돼 수요 침체로 이어집니다. 그에 따라 결국 부동산 시장은 침체하게 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환 보유고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산 시장 또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무역 수지와 외환 보유고를 비교한 지표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역대 최고액이었던 2021년 10월 4,692억 달러에서 2022년 10월 1년 만에 마이너스 552억 달러나 감소했고, 지난 11월 마이너스 539억 달러 감소한 11.5% 급감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악화됐던 2022년에서 2023년 2년간 무역 적자는 마이너스 578억 달러로 외환위기 직전 3년간 마이너스 389억 달러를 대폭 상회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는 악화된 무역 수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지표는 총통화량과 외환 보유고의 상관성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로 인한 외환 보유고 급감으로 총통화량 역시 급속도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악화되면 자산 가격은 반드시 하락합니다. 총통화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감액 추이를 보면 2021년 최고치에서 2024년 10월까지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면 총통화량이 증가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 총통화량도 감소합니다. 무역수지가 외환보유고에 영향을 미치고 외환보유고는 국내 총통화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종합주가지수 총통화량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무역수지 악화는 외환보유고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총통화량이 감소하면 주가지수는 하락하고 아파트값도 시차를 두고 하락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산정했던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단독 재건축 시 개발이익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및 고환율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를 보정해 재산정한 개발이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범단지 현대아파트는 1991년에 준공했으며 1695가구가 거주 중인 대단지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시범단지 우성아파트와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콘텐츠 목차는 특별정비 예정구역 범위 등과 개발 가능 밀도, 사업성 분석 전제 조건, 이익률 산정식, 그리고 총사업비 및 종전자산 가격과 종후자산 가격을 추정치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정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및 조합원의 분담금 추정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분당 신도시는 아파트 기준용 정률을 326%로 정하고 있습니다. 2035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추진 일정을 보면 선도지구는 12월 내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인허가를 진행하고 2027년 이주를 시작해 2030년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이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범단지 현대아파트는 특별정비 예정구역 기준용 정률인 326%를 적용받습니다.
변경 전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사업성 분석 전제 조건입니다. 첫째, 증가 용적률의 10%를 현금 납부합니다. 둘째, 시범현대 단독 재건축으로 진행 시를 가정했습니다. 종전 자산가격 산출 세부 조건에선 계획 용적률이 325.97%이며 계획 세대수는 2,904세대입니다. 계획 평면 유형은 8가지이며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할인된 86%로 가정했습니다.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약 1,030만원으로 종전자산 가격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약 1.5배로 보정해 적용했습니다. 변경 후 재산정한 사업성 분석 전제 조건입니다. 변경 후 조건 중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약 97%로 가정했습니다. 환율 리스크 및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보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사비도 3.3제곱미터당 약 1,100만원으로 가정했으며 종전 자산가격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약 1.3배를 적용했습니다. 분담금 추정 산식 중 비례율은 총수입에서 총 지출액을 뺀 조합원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조합원 종전자산 총 합계액인 종전감정평가 합계액에서 비례율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 부동산 분양가에서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빼 분담금과 환급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총지출사업비 산정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2027년 이주를 가정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고환율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정해 할인한 후 재산출했습니다. 변경 전 종전자산 산출 원칙은 이전 분석과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50%로 보정했습니다. 변경 전 종전 자산가격 합계표입니다. 2028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가정해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50%로 보정해 추정한 것은 동일합니다. 종전 자산가격 총 합계액은 2조 6,111억 원입니다. 재산정 후 변경된 종전자산가격 추정 조건을 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30%로 보정해 산출했습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30%로 보정한 종전자산가격 합계표입니다. 고환율 리스크를 반영한 합계액은 변경 전 합계액인 2조 6,111억 원에서 3,482억 원 줄어든 2조 2,62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변경된 종후 자산가격 산출은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이지만 본 사업성 분석 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및 공시가격을 보정하고 할인율을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지난 분석과 마찬가지로 본 재산정 사업성 분석에서도 저희 엑슬리서치가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 기대가격 분석 모델 특허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분양가의 경우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130%로 보정해 산정했습니다. 시범현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건축 개요는 지난 분석과 동일하며 기준 용적률은 326% 미만인 325.97%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1,695세대에서 1,209가구 늘어난 2,904세대로 계획했습니다. 주차 대수 또한 기존 1,815대에서 5,808대로 적용했습니다. 면적별 세대 배분 계획은 25평부터 69평까지 8가지 평면 유형으로 계획했으며 이전 분석과 동일한 비중입니다. 변경 전 면적별 조합원 분양가 집계표입니다. 25평형을 선택한 조합원 또는 소유자의 분양가는 약 12억 4,900만 원이며 33평형은 약 16억 2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시범현대아파트 조합원 및 소유자 총 분양가는 3조 195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변경 후 재산정한 면적별 조합원 분양가 집계표 총액입니다. 25평형을 선택한 조합원 또는 소유자의 분양가는 변경 전 12억 4,900만원에서 2억 5,900만원가량 줄어든 9억 8,99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33평형은 약 16억 2천만원에서 3억 3,800만원가량 줄어든 12억 8,600만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총 분양가는 3조 1,958억 원에서 6,555억 원 줄어든 2조 5,403억 원입니다. 변경 전 일반 분양가는 25평형이 약 14억 4천만원가량입니다. 또한 33평형 일반 분양가는 18억 7,500만원가량입니다. 일반 분양가 총 합계액은 2조 2,853억 원입니다. 재산정 후 변경된 일반 분양가 추정치입니다. 25평형이 약 10억 2천만원가량 되며 변경 전 14억 4천만원보다 마이너스 29%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3평형은 13억 2,600만원으로 18억 7,500만원보다 약 5억 4,9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가 총 합계액은 1조 7,163억 원으로 변경 전 2조 2,853억 원보다 5,69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는 공공기여 방안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여 방식은 단지 내 공공주택 설치와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자족용지 확보가 있으며 네 번째로 공공기여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10%에서 41% 이하일 경우 최대 400%, 42%에서 50% 이하일 경우 최대 4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줍니다. 가장 합리적인 안은 분양수익 극대화에 매몰되기보단 적정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변경 전 시범현대 종후 자산가액 합계 추정 분양수입 집계표입니다. 총 분양수입은 5조 4,812억 원이고 총 지출액은 2조 3,091억 원입니다. 변경된 산출 비례율은 121.48%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재산정 후 변경된 시범현대아파트 종후 자산가액 합계 추정 분양수입 집계표입니다. 총 분양수입은 4조 2,567억 원으로 변경 전 5조 4,812억 원보다 1조 2,245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총 지출액은 변경 전 2조 3,091억 원보다 11% 늘어난 2조 5,666억 원입니다. 변경된 비례율은 121.48%보다 대폭 낮아진 74.69%로 추정되며 재건축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앞선 설명처럼 변경 전 추정개발 이익률은 121.48%입니다. 리스크를 적용한 변경 후 추정개발 이익률인 비례율은 74.69%로 조합원 등 소유자 권리가액과 분담금은 변경 전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변경 전 시범현대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과 조합원 분양가 집계표입니다. 검정색은 분담금 규모이고 노란색은 환급금입니다. 비례율은 121.48%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한 분담금을 보면 조합원 등 소유자 평균 환급금은 9,800만원가량이나 됩니다. 또한 공급면적 32평 현대 소유자가 25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권리가액은 16억 5천만원으로 추산돼
약 4억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3평형대로 분양 시에도 약 2,6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고 69평형 최상층 복층 아파트 소유자는 동일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권리가액이 25억 6,700만 원으로 추산돼 1억 200만 원가량이나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된 시범현대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과 조합원 분양가 합계 총액입니다. 비례율은 변경 전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74.69%로 적용됐으며 조합원 등 소유자 분담금은 평균 4억 6천만 원가량 대 이전 환급금을 포함하면 무려 5억 5천만 원가량이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공급면적 32평형 보유 현대 소유자가 74% 비례율에 의해 25평형을 분양받으면 권리가액이 8억 7,900만 원으로 오히려 1억 1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33평형을 분양받으려면 2,600만 원 환급이 아닌 4억 70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69평형 최상층 소유자는 동일 면적대를 분양받을 경우 권리가액이 13억 7천만 원가량으로 추산돼 69평형 분양가인 19억 원을 감안하면 5억 5천만 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경우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선 4억 6천만 원이나 더 부담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율 리스크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보정해 사업성 분석을 재산정하여 분당 재건축 단지의 리스크를 긴급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허울뿐인 정치적 계산으로 불확실성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한국 실물 경제 및 자산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증류의 정치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시가 급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